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7입니다. 이제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바로 반감기가 8일 남았는데요.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지입니다. 반감기에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월 달에도 하락을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4월 달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가 시작이 되면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납세가 시작이 될 때 장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4월 달, 5월 달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유출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준의 긴축 정책 때문에 약세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헤이즈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은 뭐냐? 위험기간은 해봐야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날일까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려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좀 매도도 좀 하고 수익 실현도 한 다음에 세금 낼 돈 마련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없어질 거니 잠깐 내렸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반감기가 11도째 남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반감기는 수요와 공급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상승은 하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단기적인 흐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되면은 처음에 초기에 보시면은 채굴업자들이 채굴하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잘 던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홀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는 이제 나오는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초기에 채굴업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업자들은 반감기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바로 팔지는 않을 거예요. 오르고 나서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중국 기관 홍콩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려고 막바지 준비가 끝났고 하베스트 펀드부터 중국 남부 펀드까지 지금 일제히 신청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한테 크게 혼나서 잠깐 풀이 죽어 있었던 바이낸스조차 이제 다시금 강세장이 찾아오니까 틈새를 노리면서 바이낸스 CEO 본사 설립위해서 여러 관할권과 협의 중이다면서 세계 각지 본사를 설립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요즘에 계속해서 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7개월째 늘리면서 총 262톤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달러 탈출입니다. 달러 탈출하고 싶어서 금을 모으는데 금만 원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도 원할 겁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현지 투자자들이 금 ETF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30%까지 급등하면서 엄청난 금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어떻게 보면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된다고 하면 이 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관들이 디지털 금을 원하게 되는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수요는 제가 봤을 때 올해 홍콩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인 시장은 RSI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2025년을 가야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아직 멀었다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 거의 다 왔을 때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아주 가파른 상승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최근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거는 강세장 초입 구간에서 오히려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저는 완전히 초입이라 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중반 이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자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5월에 최종 승인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바로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입니다. 이더리움을 통해서 RWA 실물 자산 토큰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클리어 스트림 디지털 유로화 준비에 참여하는 유일한 중앙증권 예탁기관이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토큰화된 증권입니다. 블랙록이 RWA 한다라고 하니까 다 블랙록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고 있고 혹시 모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깜짝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데이터 저장 공간 블록 확장한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범용성 확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 프로토콜이 아비트럼 추월했습니다.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 ERC20 기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준다. 충분히 반감기 전후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이클 지표인 장기 홀더 비율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여주는 호드웨이브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장의 공통점은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대상승했고
지난 18년에는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대상승했고, 지난 21년도 장기 홀더 비율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대상승 나왔는데, 이제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아직 큰 상승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 홀더들이 더 빠졌을 때 과거처럼 이 정도 수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진정한 대불장이 시작될 거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7이었습니다.